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또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상 텍스뿐입니다. 일리노이주의 많은 빚과 적자와 부족분,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새로 11월에 뽑힐 거버너 그리고 주의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고 정작 돈을 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고로 새 거버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나의 책북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월 선거의 대결은 공화당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그리고 민주당의 제이비 프리스커 두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브루스 라우너는 텍스를 올리지 않겠다, 지출을 줄이겠다, 그런 지론입니다. 공화당 보수의 전통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의 제이비 프리스커는 텍스를 올리겠다, 그리고 그 인상분을 누진세로 하겠다, 누진세를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프라이머리 예선이 끝나고 숨을 고르는 순간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제이비 프리스커가 자신의 텍스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이비 프리스커의 텍스에 대한 견해를 설명드리고 나중에 브루스 라우너가 구체안을 내놓으면 또 그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 프리스커가 어제 기자들에게 설명한 그의 텍스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리노이주의 flat tax rate를 progressive tax rate로 바꾸겠다. 동일한 세율 세금을 누진세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고세금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일리노이 주 헌법을 개정하겠다. 뭐냐, 주 헌법이 동일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겠다, 개헌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일단 그 전에 임시로 일리노이주의 세금을 잠정적으로 올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몇 퍼센트 올릴 것이냐, 누진세의 세율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행 일리노이주의 인컴 텍스 레이트이 개인당 4.95%인데 이걸 임시로 헌법 개정 전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누진세가 통과가 되면은 그때 부자 세율, 중산층 세율, 저소득층 세율을 구체화하는데 이 세율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중산층 세금의 적절한 면세 또는 감세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중산층의 부담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리노이 헌법에는 flat tax r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세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다 하는 생각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이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회의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이걸 올리려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주들도 이미 누진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아직 세금에 대한 구체안을 예선에서 이기고 나서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primary election 또 그 전에 한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은 올리지 않는다. 그가 지난해 주의회가 인컴 텍스를 올릴 때 비토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그의 비토가 무효화되고 인컴 텍스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일리노이주의 인컴 텍스는 개인은 3.75에서 4.95%로 올라가 있고 기업은 5.25에서 7%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론의 지도는 그냥 세율은 3%로 놔두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하는 지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세금을 계속 올리면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고용도 줄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이 민주당 쪽의 의견은 어차피 일리노이주의 재정 형편이 어렵고 적자 펜션 부족분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올리자. 그리고 세입을 늘리는데 부자 부담으로 올리자. 그런 지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이건 성공한 사람들을 벌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경제 피해의 결과가 올 것이고 고용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 펜션 문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리노이 주 내의 공무원 연금 부족분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최악의 형편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일리노이 주가 이제 파산 지경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펜션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그러면 당시에 펜션 제도도 개정을 하자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액수라든가 연령 또는 연례 인상분 이런 것을 조정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버너 팻 퀸이 4년 동안 올린 텍스가 300억 달러고 작년에 의회가 올린 것이 50억 달러인데 이것이 모두 펜션 지출에 쓰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JB 프리스커는 어제 펜션 개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해결을 하자 하는 지론입니다. 정책으로 펜션을 개혁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표를 얻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는 헌법 개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라우너 대 JB 프리스커, 곧 국내 최대의 거버너 경선이 이제 본격화가 됩니다. 브루스 라우너는 상대를 corrupt insider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민주당 조직의 장본인이다. 그런 비난입니다. 반대로 JB 프리스커는 상대를 failure, 실패자다. 개혁을 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한 것도 없고 주 예산을 2년이나 통과도 시키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비난입니다. 이 11월 본선거는 두 명의 억만장자들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의 돈 선거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 라우너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지난번 프라이머리 일렉션에서 무명의 상대에게 겨우 51대 49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주변 카운티, 소위 컬러 카운티의 표가 중요한데 맥헤너리 카운티를 빼고는 모두가 그러니까 뉴페이지, 케인, 윌, 레이 카운티가 모두 보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뽑은 지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선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브루스 라우너 대 JB 프리스커의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30대 50으로 브루스 라우너가 크게 뒤진 것으로 당시에 나타났었습니다. JB 프리스커의 약점, 우선 흑인 비하 발언한 앙금이 아직 남아있고 재산을 해외에 은닉했다 하는 설도 나와 있고 또 감옥에 있는 불거에비치와 밀담을 나눈 그 내용의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주장하는 거 3박자가 있는데 2박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점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가 설명이 됐고 두 번째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 박자, 나머지 한 박자는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몫입니다. 이제는 무작정 투표합시다. 여기에서 잘 알고 투표합시다로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미 반세기를 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4월 4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약 500억 달러 상당의 1,300개 대상 품목을 발표하자 중국도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에 동등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미중 양국이 무역 전쟁 본격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 모두 이번 조치의 발효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 달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 있는 유튜브 본사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용의자는 자살하고 최소한 4명의 유튜브 직원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 용의자는 39살 나심 아그담으로 밝혀졌으며 유튜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 당국 관계자는 아그담의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를 겪었다며 테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 장벽이 건설될 때까지 군대를 보내 국경 경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발트 3국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멕시코 국경 장벽을 쌓고 적절한 경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군대로 국경을 지킬 것이라며 이는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경 경비는 군대가 아닌 국경 순찰대가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옛 대선 캠프 관계자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 고문으로 활동했던 네덜란드 출신 변호사 알렉스 벤더 주안에 대해 위증 혐의로 30일 징역형과 2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혐의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았지만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에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 제비 프리츠커는 어제 당선될 경우 주 세금을 누진세로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에 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인컴텍스 세율을 임시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중산층 보호를 위해 면세 감세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그의 세금 정책을 밝혔습니다. 북부교회 디어필드 타운이 공격용 무기의 소유 등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공격용 무기와 고성능 탄창의 소유, 판매, 제조를 금지시켰습니다. 6월 13일 이후에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25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람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어제 아일랜드 국립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 대학은 이매뉴얼 시장의 이민자 보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학위를 수여한 것입니다. 주이스 혈통의 이매뉴얼 시장은 줄곧 이민자 보호를 시카고시의 전통으로 삼아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5도. 내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0도. 금요일 흐리고 낮 최고 35도, 밤 최저 19도. 토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3도입니다.